신경희의 옥사. 광해군 5년에 개축옥사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광해군 10년까지 무려 6년 동안이나 패모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옥사들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신경희의 옥사, 해주 옥사, 허균의 옥사가 있는데요. 먼저 광해군 7년에 벌어진 신경희의 옥사부터 살펴보자면 소명국이랑 신경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원래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왜인진 모르겠지만 어느 날 둘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에 신경이는 소명국을 죽이려고 그의 음행을 관아에 고발하는데요. 그러자 감옥에 갇힌 소명국은 복수를 위해 꾀를 하나 냅니다. 치특히 허위고변 발동. 신경이가 반역을 일으켜 능창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사옵니다. 능창군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 정원군의 아들입니다. 이 당시 나이는 15살이었죠. 그러면서 소명국은 그 근거로 신경이의 일당이 멋대로 광해군의 관상과 명운을 점치고는 능창군이 40년 동안 천하를 잘 다스릴 거라는 점괘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신경이를 잡아왔겠죠. 잡혀온 신경이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저는 정인홍이 아끼는 제자이며 이첨과도 마음을 통하는 벗이옵니다. 대북 사람들은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역적질을 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어찌 신이 역모를 꾀하였겠습니까? 그러자 분노한 광해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북 사람 중에 노예가 된 자가 누구인가?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는 신경이. 이를 본 소명국은 이때다 싶어 한마디를 더합니다. 신과 경이가 막역한 사이였단 걸 모두가 잘 아옵니다. 헌데 신이 그의 역모를 고변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하여 신을 죽이려 했겠나이까? 여기까지만 봐도 아시겠지만 소명국은 원래부터 교활하고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둘을 대질시켰더니 신경이는 쩔쩔매는 반면 소명국은 거침없이 몰아세우는데요. 그러자 발작 버튼이 눌린 광해는 신경이를 엄히 신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호된 고문이 이어지자 결국 신경이는 역모 혐의를 인정해버리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소북의 영수 박승종은 쾌재를 부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북 세력이 계속 옥사를 일으켜 서인, 남인을 몰아내더니 이제 소북까지도 조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북 측 인사인 신경이가 역모죄로 잡혔으니 이제 대북에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심지어 신경이는 잡히기 전에 이첨의 집에 숨어 있다가 잡혔어요. 의금부가 신경이를 찾으려고 이첨의 집을 찾아오자 이첨은 신경이를 숨기고 내주지 않으려고까지 했는데요. 근데 결국 걸렸죠. 상황이 이러니 이제 이첨을 엮을 결정적인 증거만 나오면 아예 대북의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겠죠. 박승종은 과연 역적이 가까이에 있었다 라고 쾌재를 부르며 열정적으로 추국을 이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신이 나도 좀 적당히 했어야지. 신난다고 아주 미친듯이 패니까 신경이 일당이 전부 죽어버려요. 재밌는 점은 역시나 허위 고변을 한 소명국은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한편 이 일로 인해 능창군도 잡혀와 신문을 받고 유배길에 오르는데요.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능창군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자 능창군의 아버지 정원군도 충격을 받고는 화병이나 죽어버리는데요. 정원군의 또 다른 아들인 능양군은 이 일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는 분노로 가득 차 반란을 계획합니다. 그가 바로 훗날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 제16대 왕으로 등극하는 인조예요. 하지만 그건 이로부터 8년 뒤의 일이니 우린 계속해서 광해군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해주 옥사. 신경이의 죽음으로 인해 신경이의 옥사는 흐지부지 끝났지만 사실 이 일은 잘만 하면 이첨과 대북 세력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숨 돌린 이첨은 이에 대한 복수로 소북 측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또 다른 역모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르는데요. 그게 바로 해주 옥사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인조 반정이 끝난 후 집권한 서인 측의 해석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광해군 일기에 적힌 대로 서인 측 해석을 따라 사건을 전개해 볼까요?
신경이의 옥사가 있고 바로 다음 해인 광해군 8년 소북 측 인사인 황신과 남이공이 모종의 이유로 황해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나름 이름 있는 인사인데다 이미 유배까지 가 있으니 역모로 엮기 딱 좋겠죠. 이첨은 이 둘을 먹잇감으로 노리는데요. 근데 이걸 직접 하면 또 티가 나니까 늘 하던 대로 대리자를 찾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사는 사람 중에 박이빈이라고 행실이 나빠서 마을 사람들한테 미움받던 자가 있습니다. 이첨은 이 박이빈한테 시켜서 투서를 하나 하게 하는데요. 남이공이 박승종, 유희빈, 이첨과 함께 역모를 꾀하고 있다. 이상하죠? 이첨이 시켰는데 이첨도 같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하네요. 광해군 일기를 적은 서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자신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첨의 계획대로 박이빈은 투서를 준비합니다. 근데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서울로 상경해서 고변을 해야 됐는데 도중에 해주 목사 최기한테 잡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고변을 하는데요. 근데 최기가 고발장을 열어보니 명단엔 자기 친척이랑 해주 주민도 여럿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박승종, 유희분 등 조정의 고위 관료까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기는 이걸 그대로 조정에 올렸다간 잘못하면 무고죄로 자기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이걸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데요. 게다가 명단엔 자기 친척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광해 성격상 역모 고변이면 눈에 불을 켜고 다 잡아다 족치러들 텐데 친척한테 화를 입힐 수 있는 걸 자기가 직접 보고하기엔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겠죠. 고민 끝에 최기는 박이빈 일당에게 고발장을 돌려주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니네가 직접 서울로 가서 고변을 하란 거죠. 그런데 고변자들의 친척을 포함해 해주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 몰래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힐 뻔했는데 그때 형방승지로 있던 이첨의 신복 한찬남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찬남은 봉화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해주에 사람을 보내 사건을 조사하게 하는데요. 한편 소북의 영수 유희분도 이 사실을 알아챕니다. 유희분은 역모를 꾀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역모 고변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으니 일이 괜히 조정에 알려졌다가 화를 입을까봐 두려웠어요. 급기야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유희분. 유희분은 해주 목사 최기의 친척을 시켜서 박이빈을 공초한 내용을 흉서에 이름이 오른 자는 모두 외척 대신에 실세한 자이다 로 고치려 합니다. 그러자 또 이 일을 알아챈 이첨은 해주 목사 최기의 상관인 해주감사 윤조원을 협박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장계를 올리라고 하는데요. 해주 목사 최기는 감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형벌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국문장으로 끌려온 최기. 아닙니다. 신은 해주감사와 상의한 끝에 박이빈 등을 풀어주기로 함께 결정한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씨알도 안 먹혔고 최기는 국문을 받은 끝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고발장에는 기자원, 박승종, 유희분 등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었사옵니다. 이와 더불어 아까 이첨의 신복 형방승지 한찬남이 해주로 사람을 보내서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를 광해에게 보고합니다. 유희분이 공초 내용을 조작하려 했사옵니다. 결정적인 증거죠. 역모에 이름이 적혀있던 소북의 영수 유희분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 그렇게 사건은 돌고 돌아 애초에 이첨이 계획했던 대로 소북 측에 큰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앞서 신경리의 옥사로 잠깐 흔들렸던 대북은 이 해주 옥사를 통해 완전히 반격에 성공했는데요.